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획기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대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교육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강은희 교육관님,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4년 우리 대구를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최대의 현안 사업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전략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성적인 경제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미래 전략 사업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성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외 주요 도시와의 협력과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제대로 된 하늘길을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새로운 민선 8기의 홍준표 시장님도 대구시정의 7대 핵심 과제 중 통합신공항 사업을 첫 번째 과제로 정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을 만큼 그 성공 여부에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현황을 예시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연계 교통망의 구축 방안 등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홍준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대구시의 비전 등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그리고 시장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비용 문제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조속하게 신공항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부대 양녀의 사업비 확보 방식의 문제,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 중심적 관점의 문제 등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큰 접점 없이 단지 법과 제도의 수단만을 공유하고 있어 불안한 사업 여건에 대한 우려가 늘 제기되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재작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치권 등 많은 지역민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조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은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구시 상호 간 긴밀한 협력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제출된 법안에 다루고 있는 사업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 측면, 공항 정책에서 상위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를 통한 민간공항 시설 규모 확보 측면, 공항의 조기 개항 및 연계 사업 추진을 비롯한 사업 추진 일정의 단축 효과 측면 등 특별법 제정의 효과에 대한 시장님의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법에 반영된 대구시의 중점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와 향후 기부대 양료와 국비 지원의 비율이 어떤 기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법안에 제시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지위에 대해 항공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법안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9월과 2021년 2월 국회의원 시절의 시장님의 대표 발의 법안과 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등 2개의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작년 2월 25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마지막으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 통합 신공항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변동성과 사업 추진성의 모호성이 해소되는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입하게 될 국회의 안건 심사 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래 법안 제정을 공언하셨는데 특별법안에 대한 현재의 동향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야당 등 초당적인 협조를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행여 협조가 원만하지 않거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조항이 삭제되는 등의 뜻하지 않는 난관도 우려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연내 특별법안의 통과와 핵심 조항 내용의 유지를 위해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계 교통망호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중추공항이라는 그간 우리가 제시하지 못했던 통합신공항의 기능을 특별법안에 포함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추공항은 공항정책에서 최상위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이며 현재까지는 인체국제공항만 유일하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남부 권역을 아우르는 중추공항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시장님의 목표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만 우리 신공항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접근성입니다. 중남부 권역의 중추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강원과 남부 충청권, 호남권 등 주요 도시들과 접근성을 개선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우선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가 시설인 국제공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가 차원의 교통 개선 계획과 전폭적인 시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신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확충과 개선이 필요한 교통시설은 무엇이며 건설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과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등 국가 단위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항은 어떻게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 경북 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기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큰 수요 창출 지역은 역시 우리 대구일 것이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추진 초기부터 반대해오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대구에서의 접근성 문제였으며 이것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신공항 사업의 성공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김해공항보다 대구 주요 지역에서의 접근성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 대구공항 수요마저 빠져나갈 수 우려도 있습니다. 수성구와 달서구 일부 등 대구의 주요 생활권으로부터 신공항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의 성공을 위한 공항 이용 수요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인프라로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신공항 사업의 핵심 사안이고 중추공항론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구공항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내의 항공 수요와 함께 대구 경북 이외 지역의 대구공항 이용 수요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대구 경북 신공항이 중남부 권역의 중추공항으로서 입지 여건이 적합하다는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걸맞는 규모의 민간 공항 시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한 이후 대구공항은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2019년에는 수용 한계인 375만 명을 넘어 466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한때 제주공항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시설 수용의 한계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사태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구공항 이용객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지난 2년 여간 굳게 닫혔던 해외 각국의 출입국 시스템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장기간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억눌린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공항의 회복세는 더디기만 합니다. 시장님, 코로나 팬데믹이 약화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우리 대구공항이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 것인데 대구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더욱 확산된 K-팝이나 K-드라마의 열풍으로 해외로부터의 인바운드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구공항과 연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바운드 여행에 대한 대구시의 전망과 함께 준비 중인 계획 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통합 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더 확산시키고 모든 과정을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으자는 취지에서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시민들의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기보다는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공항 특별법은 2년 전에 제가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당선됐을 때 9월에 제출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월에 제출할 때 그 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구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서명해 준 사람은 3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신공항이 중요한가? 첫째가 안보상의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객 물류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유사시에 북한이 장사정포로 공격을 하면 인천공항은 30분 내에 공항이 폐허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늘길이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김포공항도 장사정포의 거리에 와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면 격추를 시킬 수 있지만 장사정포는 격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에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데 그게 TK공항이다. 그래서 유사시에 되면 전쟁 물자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쟁 물자는 전부 군 수송기로 들어오는데 중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뿐입니다. 그래서 중남부권에 안보상의 이유로 중추공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여객 물류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첨단 산업은 거의 100%가 항공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항공으로 수출되는 첨단 산업 물류는 수도권 이남으로 공장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항 물류를 적어도 최소한 25% 정도만 TK 공항에서 감당을 할 수 있으면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경제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새로운 경제권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60, 70년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다면 지금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이 닫힌 지역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K 신공항이 대구 미래 50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대구 미래 100년입니다. 100년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기 때문에 TK 특별법을 공항특별법을 제출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내 무소속이었고 국회의원들이 TK 국회의원들이 대구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3사람이라도 서명했지만 경북은 단 한 명도 서명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장 경북지사도 반대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법안 내용은 모르고 반대했어요. 지금 TK공항 신공항 특별법의 법안 내용을 뭐하러 담았냐? 그 공항 특별법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나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법을 처음 만들 때 거기에 법률로 의제조항이 아마 법률 개수가 아마 170개가 될 거예요. 그 일일이 다 찾았어요. 그 법을 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에서 또 얼마나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허가 받은 것으로 하자.
그 행정 절차를 적어도 3년에서 5년을 갖다가 대폭 단축하는 법안. 그 첫째가. 두 번째가 국비 지원 조항입니다. 기부대 양료를 하려고 하니까 기부대 양료로 우리가 공항을 만드는데 군공항은 대구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군공항의 이전 비용 예산 추적액은 11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11조 4천억을 대구시가 만들어야 돼요. 동촌을 우리가 210만 평을 개발해서 11조 4천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못 만들면 대구시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동촌을 공항 후적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잔뜩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건설비를 마련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가 발전하느냐? 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군공항이 11조 4천억이 들고 민간공항이 1조 4천억이 됩니다. 이게 언론도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만, 공항 건설비만, 접근하는 접근로 이런 건설비 다 빼고 공항 건설비만 부산은 14조입니다. 60m, 70m 되는 바다를 메야 돼. 산은 몇 개를 깎아야 돼. 나는 가덕도가 어떤 곳인지 내가 경남지사 할 때 늘 거제 가면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난공사일 겁니다. 참으로 난공사일 겁니다. 인천공항에 비교가 안 되는 난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의 공항 건설비의 추정치가 14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막상 건설 시작하면 2배가 넘게 나올 것으로 나는 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도 그랬고요.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예정된 공사비 가지고 대형 사업이 안 됩니다. 보통 2배씩 듭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은 11조 4천억의 군공항 비용은 대구시가 동촌 210만 평을 팔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개발 이익금으로 군공항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손실이 나게 되면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자칫 잘못하면 파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하되 군공항에 모자라는 비용은 국비로 하자.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하자. 부산은 14조에 달하는 건설비를 들어가면서 해주면서 대구는 1조 4천억 민간공항 이것도 안 해준다면 말이 되냐? 그래서 대통령이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의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부산은 14조, 대구는 12조 8천억. 그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민간공항 짓는 국가 비용으로 짓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1조 4천억이지만은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좀 넘어가죠. 그 정도 규모로는 중남북은 중추공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야당도 지금 동의를 할 가능성이 짙은 게 이재명 야당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나와가지고 TK공항은 홍준표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을 10번도 더 했어요. 거부 못합니다. 그리고 광주도 지금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안으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줘야지
광주 군공항 이전도 수월해집니다. 당도 이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접근하는 철도, 도로 문제는 법안에도 나와 있고, 읽으려면 하 의원님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 끝나고 서류로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의 활성화 문제는 공항공사하고 우리가 통합신공항 생길 때까지는 같이 협조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 항공의 결손 항공 지원금인가 지자체에서 주는 예가 있는데 나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결손이 안 나도 너가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부를 상대로 노선, 항공 노선 그거 할 때는 내가 정부를 상대로 대신해 주겠다. 그 외에 항공 노선 하나 만약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 하나 따는 게 매년 100억 이상씩 지원하고 200억 지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티웨이항공하고 협상할 때 결손항공이 지원하는 거 그건 난 단 한 푼도 지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본사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TK 신공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온 거고, 또 TK 신공항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신공항 특별단장을 통해서 발표한 거는 화물 물동량은 인천에 절반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객은 그리 많이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여객은 한 4분의 1 정도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고, 그러나 화물 물동량은 산업 구조 재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담당을 해야지 거대하게 한 공항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 거대한 새로운 경제권이 생긴다. 그 목표를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국토부에 곧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해주겠다는 약속을 10번도 더 했으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발벗고 나서줬으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17명이 여야 할 것 없이 부산에 문제가 생기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대구 국회의원들은 좀 점잖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뛰면 무조건 되는 거고, 또 지도부와는 청와대하고 대통령실하고는 제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기에 부수해서 군의군 편입 문제도 일부 경북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변경 때문에 숨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다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다음에는 잘라야 돼요. 약속을 다 했으면 지켜야죠. 경북지사도 안 그래요. 자기가 나서서 다 합의 다 봐놓고, 지사님도, 경북지사님도 어제 보니까 군의군 찾아갔을 때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밑에 영향력 있는 몇몇 의원은 또 숨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영문을 몰라가지고 왜 그런 짓 하냐. 약속을 지켜야지. 지금 행안위 상임위원회 그 상임위원장은 소위에만 통과되면
바로 그날 두드리겠습니다. 소외의 의원인 이만희 의원이 지금 내가 며칠 전에 항의를 심하게 했는데 이만희 의원이 눈치 보고 지금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이만희 의원 아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좀 다그쳐 주세요. 그게 대구 경북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걸 갖다가 방해하려는 정치인들은 그 정치시키면 안 돼요. 그건 정치 안 시키고 다음에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답변 됐습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 짧게만 좀 나오시면. 예. 예, 시장님 답변 잘 듣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할 걸 미리 다 하셨거든요.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론까지 다 내셔버려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시장님께서 큰 뜻을 품고 우리 대구시장 당선이 되셔갖고 이렇게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경북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전에 얘기했다시피 100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 대구 경북이 이제 앞으로 상생해서 나갈 것인가 정말 중대한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아마 눈여겨보고 있고 아마 우리 시장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이고 열정을 다 갖고 아마 억수로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도 몇 번 나오시고 당 대표도 몇 번 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를 벗어나서 아마 소위 말하면 우리 웃으면서 하지만 정치의 도사이신데 5번 4년 동안 임기 동안 정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하고 상생해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신공항은 절대 절명에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시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전제 제가 몇 가지를 다 이렇게 담아왔는데 말씀을 내가 다 줄이고 군의 편입 문제하고 국회 우리 특별법 통과 문제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다 군의 시의원이 만약에 지역에 편입되고 오면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연구관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시의회 이만규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우리 대구시의회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큰 정치를 푸셔갖고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하고 정말 약속할 수 있는 이건 진짜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 대표 할 때는 말을 잘 듣더만은 이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단도 칩니다. 야단도 치고 또 어떤 때는 네 1년 반 있다 내가 그냥 안 둔다 막 그 소리도 합니다. 하는데
군입회의 문제는 저로서는 원래 그 시의 계획은 금년 중에 해가지고 내년 중에 이제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한번 해보려고 소위만 통과되면 되는데 소위를 지금 이만희 의원이 자기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그 경북위원 한 두세 명한테 압력을 받아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곧 풀겠습니다. 풀고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대구에 이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어제 아닌가 금호강 문제도 내가 발표를 했고 안동의 물 문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안동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도 상공회의소도 대구하고 손잡자고 다 이야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10월경에는 아마 MOU 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로 설치 비용입니다. 관로 설치 비용이 1조 4천억이 정도 드는데 관로 설치 비용이 그게 환경부에서 70%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30%를 부담하고 대구시는 부담이 없어요. 대구시는 단지 이제 물값이 조금 비싸지겠죠. 1급수를 먹으니까 3급수 먹다가 그래서 그것도 크게 비싸게 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그거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안동의 물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제가 시장 4년 하면서 이걸 전부 저는 제 재임 중에 준공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재임 중에 모든 대구 미래 50년 또는 100년의 기반을 세팅을 다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1차 예산만 받으면 계속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4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4년 동안 준공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금 숨을 좀 쉬가면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가면서 또 그러고 우리 대구시의회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동반자 강의. 그래서 최근 뭐 의장님 또 얘기했지만은 신청사 문제 뭐 조금 이따가 시정 기대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와 논의하고 소통도 좀 하고 물론 처음에 오셔갖고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님도 다 계시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저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로 토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가지 사항들은 공유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미리 알린 그런 케이스가 들어. 그거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대선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제하기 때문에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꼭 서로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윤 의원님이 윤건건 의원님이 요즘 뭐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치에 가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근데 어떤 절차가 있나 하면 정부 여당 간의 당정회의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당정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된 자료를 국회로 보내면 두세 달 후 또는 뭐 1년 뒤라든지
그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야 할 것이냐 안 것이 논의 절차가 시작돼요. 소위 집행부, 정부와 국회의 구조도 그렇고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 시의회 구조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실국장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의장단 또는 뭐 의장님 급하면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고 집행을 발표하고 그 발표된 집행을 보통 보면 의회로 넘어갈 때는 두 달에서 많게는 뭐 5달까지 걸립니다. 그때 이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월요일에 제가 안동댐을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물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요거는 좀 기회 미리네. 뭐 윤 의원님도 저 전문을 할 거니까 그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거기 방문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발표할 걸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급히 발표하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 내용 이것은 의회 이제 지도자들한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의회 동의가 요하는 사안은 지금 국회에서는요,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안도 국회 통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당정회의를 거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사항이 2-3달 후에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찬반 당론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집행 단계, 결정 단계에는 그 집행부의 결정이 전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결정이 전부 그게 의회 전부 결정이 통과됐다는 그 전제로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 시간.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들어갔더니. 예. 이상 시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